1984년 9월 22일 구덕구장. 전광판에 걸린 삼성의 라인업. 포수 자리. 2번 옆에 있어야 할 이름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만수.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타자. 삼성 라이온즈의 영원한 22번이었습니다. 타율 .340, 홈런 23개, 타점 80개.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완성되던 바로 그 이틀 동안 정작 그의 이름은 경기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기록은 정말 그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팀이 만들어준 것이었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구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1984년 9월의 그 이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2년 3월 27일 동대문구장. 관중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지나온 나라. 사람들은 오랜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라는 낯선 이름의 스포츠가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MBC 청룡의 개막전. 포수 자리에는 24살 신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 그의 첫 타석. 방망이가 공을 때리는 순간 2루타가 터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1호 안타였습니다. 곧이어 그의 방망이에서 1호 타점이 나왔습니다. 같은 경기 안에서 1호 홈런까지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신인 한 명이 갓 태어난 리그의 최초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 옆에 3번 새겨 넣었습니다. 관중석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함성 속에는 단순한 야구 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생긴 오락거리에 오랜만에 마음을 맡긴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만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로 실력 시즌을 뛰었습니다. 1449경기, 타율 2할 9푼 6리, 홈런 252개, 타점 861개, 한 자리에서, 한 팀에서, 한 포지션을 16년 동안 지킨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24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막 프로에 들어온 신인이 리그 전체의 처음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하루. 그날의 이만수는 그저 재능 있는 신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이만수는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1985년 겨울 미국 플로리다. 해가 뜨기 전 훈련장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림자. 그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그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배트를 놓지 않는 남자였으니까요. 그 남자가 이만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헐크라고 불렀습니다. 175cm, 크지 않은 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서 나오는 힘은 체격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그는 5년 연속 골든글러브 포수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을 깬 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포수라는 자리는 원래 공격력을 갉아먹는 포지션이라고 불립니다. 매 경기 무릎을 굽히고 몸으로 공을 막아내는 자리. 방망이에 쏟을 힘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만수는 그 상식을 깼습니다. 스태티즈 자료에 따르면 그의 통산 WRC 걷는 159, 역대 포수 가운데서가 아니라 KBO 타자 전체를 통틀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위는 양준혁, 단 한 명뿐입니다. 전성기였던 1982년부터 1990년까지 9년간 평균 173.2, 포수 자리에 앉아서 리그 최고의 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누구도 대신 흘려준 땀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휘두르던 그 방망이가 결국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1984년 9월, 그의 실력은 이미 트리플 크라운에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팀은 왜 손을 댔을까요? 답은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숫자 하나에 있었습니다. 1984년 9월,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타율 1위 경쟁은 이만수와 롯데 자이언츠의 홍문종 두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만수 .340, 홍문종 .339,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는 차이였습니다. 소수점 세즈리 1, 2. KBO 역사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정도로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동시에 삼성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즌, 롯데에는 최동원이 있었습니다.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뉘어 있던 그 시절 방식상 후기리그 우승팀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한국 시리즈 대진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과 붙는 게 더 나을지 벤치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이만수는 트리플 크라운을 손에 쥐게 될 참이었습니다. 타율 .340, 홈런 23개,
타점 80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실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1, 2 차이는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앞서 있는 격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그 1, 2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구덕구장. 전광판에 걸린 라인업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라인업. 포수 자리 2번 옆에 있어야 할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적힌 이름은 송일수. 이만수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시즌 마지막 고비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타석에 홍문종이 들어섰습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1루로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타석도 그 다음 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번 연속 고의사구. KBO 역사상 세계 야구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구덕구장에서 벌어진 일은 홍문종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벤치를 지키던 송일수가 대타로 나섰습니다. 1회 그가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안타를 친 선수를 빼는 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개의 안타조차 이날의 각본에는 없었던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인업 전체가 원래의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주전들은 벤치에 있었고 대신 나선 선수들은 하나같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1984년 9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후기리그 우승을 롯데에게 넘기면 한국 시리즈에서 최동원 한 사람만 막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반대로 삼성이 우승을 가져가면 최동원과 다른 투수들까지 상대해야 했습니다. 숫자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하나를 통째로 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났습니다. 시상식 무대 위 이만수는 트리플 크라운 트로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타율 .340, 홈런 23개, 타점 80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우승 트로피를 든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MVP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동원,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따낸 투수였습니다. 부산의 마운드 위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훗날 이만수는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83년도는 본인이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 의아했고 84년은 당당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아 불만이었다. 트로피는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의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만수는 그 시즌 이후에도 삼성의 포수 자리를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뛰는 동안 삼성은 6번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올랐고 6번 모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1993년 1루수와 대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997년 화려한 은퇴식 없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대구구장에서는 그가 대타로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전성기는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03년 삼성 라이온즈는 2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새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는 자리에 새겨졌습니다. 1984년 9월의 그 이틀에 대해 이만수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여론이 향한 곳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고 김영덕을 향한 평가가 지금까지도 더 무겁게 남아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날의 결정이 감독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니었다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트리플 크라운은 그가 이뤄낸 기록입니다. 1,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는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84년은 당당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아 불만이었다. 트로피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은 오래전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